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냐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너무하십니다. 미리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너는 미리 얘기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어.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니까요. 그런 말은 처음부터 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70세의 고종필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고영준입니다. 고씨 할아버지는 지방에서 전통 떡집을 3대째 운영하며 한평생 떡과 함께 살아온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하여 결혼도 하고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요즘 아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한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고 혹여 잘 먹고 다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고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줄 겸 아들 얼굴도 한번 볼 겸 반찬을 핑계로 내세워 직접 서울로 가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정성껏 만든 김장 김치와 반찬을 차곡차곡 싸고 오랜만에 아들의 얼굴을 보겠다는 기대감을 안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고씨 할아버지의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변하려고.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마라. 그때 이후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제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듣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라. 뻔뻔한 아들은 고씨 할아버지의 결단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씨 할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가족을 이렇게까지 갈라놓았을까요? 철없던 아들의 결혼과 그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침 떡집 안은 고소한 쌀떡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고씨는 단단한 손길로 송편 반죽을 빚고 있었죠.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오겠지. 명절이 코앞이니까 바빠질 거야. 고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요, 여보. 미리 준비 잘 해놓자고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커다란 떡판 위에 고물을 정돈했습니다. 떡집은 고씨의 할아버지 댁에서 시작된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성장했고 이제는 온라인 주문까지 받아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죠. 그러나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씨는 종종 아들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죠.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뜸하구먼. 떡집 일에 관심은커녕 아버지 말을 듣질 않으니. 자기 길을 잘 찾겠죠.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하지만 아내의 위로에도 고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떡에 질려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간식을 가져오면 우리 집 떡이 더 맛있어 라며 자랑하던 때도 있었지만 매일같이 떡을 간식으로 먹게 되면서 그는 점차 떡에 질리고 만 것이죠. 어느 여름날 아들은 고씨와 함께 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고씨는 아들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지만 아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자, 봐봐. 이 떡 반죽은 손으로 직접 느껴야 돼. 이렇게 눌러보고 탄성을 확인해야 한다. 아버지, 난 떡 안 좋아해. 왜 자꾸 나한테 가르치려 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이 가게를 네가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니? 난 물려받을 생각 없어. 아버지가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고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씨는 아들의 철없는 말에 티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떡집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뭐라고? 네가? 정말이냐? 네, 조만간 집에 데려갈게요. 인사드려야죠. 어머, 정말?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고씨와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 철없던 놈이 결혼을 한다고?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걱정 말고 한번 믿어봐요. 며칠 후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밝은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씨와 아내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여자친구예요. 곧 결혼할 사람입니다. 아들은 자랑스럽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아들이 이렇게 예쁜 사람을 데려오다니 정말 반가워요. 그래, 만나서 반갑구나. 근데 아들아, 네가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한다니 좀 놀랐구나. 저도 이제 철들어야죠. 여자친구가 제가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님 딸이에요. 일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수입도 안정적이어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됐네요. 고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방황하던 아들이 마침내 자리를 잡은 듯 보였죠. 하지만 고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어른이 됐네요. 걱정은 덜어도 되겠죠? 글쎄, 아직은 두고 봐야겠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돕고 싶네. 이왕 결혼하는 거 잘 살았으면 좋겠구먼. 고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봄날 오후 고 씨와 아내는 상견례를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고속도로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봅시다. 그래, 믿어야지. 하지만 그래도 예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안심이 안 돼. 두 사람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긴 우리 장인 장모님이 자주 찾으시는 곳이에요. 모처럼 먼 길 오셨으니 좋은 자리로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두 사람의 밝은 미소에 고씨 부부는 어색한 긴장감을 풀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지만 고씨에게는 다소 낯설었죠. 곧이어 예비 사돈이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울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예비 사돈은 웃음기를 띠며 말했지만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떡집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떡이 좀 잘 안 팔리지 않나요? 예전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희도 전통 음식은 좋아하지만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현대적인 음식이나 프랜차이즈가 대세이니 말입니다. 예비 사돈은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고씨를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통 음식은 단순히 사업의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지요. 전통을 지키는 일 자체가 가치라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잘 모르지 않나요? 떡보다는 케이크나 디저트를 더 좋아하니까요. 고씨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씨 아내가 나서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저희 떡을 많이 찾아주세요.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예약이 밀려들 정도랍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역시 시대 흐름에는 역부족일 때도 있지요. 저희 치킨 사업도 그런 면에서 트렌드를 잘 읽고 있으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 사돈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랑과 함께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치킨 프랜차이즈 요즘 대세잖아요. 전국에 매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업이야말로 시대를 선도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 떡집도 다행히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서 젊은 분들께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속으로 불쾌했지만 아들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옆에서 고씨 아내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사돈은 또 한 번 으스대는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사위 될 사람이니까 제가 특별히 결혼 선물로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제일 잘 되는 매장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군요. 아니, 감사할 것까지야. 저희 딸과 결혼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런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비 사돈의 말투는 어딘가 고씨를 깔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고씨는 참으려 했지만 목구멍 끝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고씨 부부는 자동차로 돌아가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저도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좋게 생각합시다. 응, 참아야지. 하지만 저 양반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속상하구먼. 두 사람은 말을 아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남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한 번 더 참아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고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은 바로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신혼집이었습니다. 이 집이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신혼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인테리어도 새로 했으니 문제 없겠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도 기뻐하겠죠. 고씨는 직접 아파트 열쇠를 준비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아들 부부를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여기로는 왜 부르셨어요?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 불렀다. 그리고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 선물이요? 무슨 선물인데요? 여기 열쇠야. 너희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게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구하신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합니까? 이 아파트 내 엄마랑 내가 많이 고민해서 준비한 거다. 리모델링도 싹 해서 신혼집으로 손색 없을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고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신혼집이 아들과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5월의 어느 날 서울의 유명 예식장에서 열린 아들의 결혼식은 성대하고 화려했습니다. 고씨는 꽃으로 장식된 웨딩홀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울려 퍼진 음악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고씨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아들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의 소통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고씨는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치킨집 매장을 운영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연락이 뜸해지고 짧은 대답으로 통화를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아들이랑 며느리랑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전화도 안 받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연락 한 번 안 하는지. 고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요즘 연락이 뜸해서 말이다. 아, 아버지. 요즘 가게 일이 바빠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바쁠 수 있지. 하지만 가끔은 연락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들를게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고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요즘 맞벌이 부부는 바쁜 법이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씨 부부와 아들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고씨는 아들 부부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날의 상처는 갈등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고씨 아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김장철이라 막 담근 김치와 함께 멸치볶음, 장조림, 나물무침까지 반찬을 가득 싸들고 서울로 향할 준비를 했죠. 제가 다녀올게요. 요즘 아들이랑 며느리가 연락이 뜸한 것도 그렇고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걱정돼서요. 혼자 가는 거 괜찮겠어? 힘들지 않겠나?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챙겨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몇 시간 후 서울에 도착한 고씨 아내는 아들 부부의 집 앞에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너희 주려고 김장김치랑 반찬 좀 싸왔단다. 어머님 오셨어요? 요즘 바빠서 집이 좀 지저분한데. 아들과 며느리의 어색한 미소와 그 말투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고씨 아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무겁게 들고 온 반찬 꾸러미를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반찬을 들고 오느라 좀 지쳐서 그런데 하룻밤만 자고 가도 될까? 방 정리가 안 돼서 남는 방이 옷방뿐인데 어머님께서 쉬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결국 고씨 아내는 난방도 되지 않는 작은 옷방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과 미지근한 전기장판이 놓인 방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고씨 아내는 차디찬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날 밤 고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 애들은 잘 있고? 응, 잘 도착했어.
반찬도 전해줬고. 근데 아내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래도 집이 좁다며 나보고 옷방에서 자라고 하더라고. 옷방이라 보일러도 안 틀어져서 방이 좀 춥네. 뭐라고? 당신이 거기까지 갔는데 그런 대접을 해? 서운하긴 하지만 참아야죠. 연락 안 하고 온 내 잘못이지. 하지만 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기는 뭘 참아?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고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고 씨의 얼굴은 단단히 화가 나 있었죠. 깊은 밤 서울 도심의 고요함을 깨며 고 씨의 차가 아들의 아파트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린 고 씨는 단단히 굳은 얼굴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열어라.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곤란. 네 엄마가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내가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난방도 안 되는 옷방에서 자라니 그게 자식으로서 할 짓이야? 아버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너희 집에 잘 방이 없으면 호텔이라도 잡아줬어야지. 네 엄마가 힘들게 반찬까지 들고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아니,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 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거 봐라. 집이 좁은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걸 반기기는커녕 눈치나 주고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기나 하냐? 그 김치며 반찬이며 누가 정성껏 만든 건데 네가 사람이냐? 고 씨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들은 이웃들을 신경 쓰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화를 내요? 이런 식으로 밤늦게 찾아와서 소리치시면 이웃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하루만 자고 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뭐라고? 그래도 이 자식이 아내가 고 씨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고 씨 아내의 말에 순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눈치를 보았고 아들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음엔 잘하면 되잖아요. 다음이 있긴 한 줄 아냐? 네가 네 엄마에게 한 짓은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말을 끝낸 고 씨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옷방에서 짐을 갖고 나온 고 씨 아내의 얼굴은 피곤함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보, 그냥 돌아갑시다. 애들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은 무슨? 이런 대접을 하면서 무슨 변명이 필요하다고?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고 씨는 단단히 담은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 씨 아내는 고 씨를 말릴 수 없음을 알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의 배은망덕함이 고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고 씨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참아준 것 같아. 이젠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미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당신도 알잖아. 이번엔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어. 고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 씨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아내의 그런 모습에 고 씨는 더 단단히 결심했어요. 자신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를 내쫓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이 뒤엉킨 깊은 결단이었죠. 이른 아침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시간. 고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부동산이죠. 제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네, 가능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흘리던 눈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부동산 직원이 아들의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상태를 확인하려고 방문드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우리 집인데요? 집주인께서 전세로 내놓으셨어요. 한 달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상황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집을 전세로 내놨다니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당장 가봐야겠어.
아들은 환한 얼굴로 고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냐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너무하십니다. 미리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너는 미리 얘기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어.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니까요. 그런 말은 처음부터 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아들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는 건가요? 왜 명의를 안 주시나 했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몰아내실 생각이셨네요. 널 믿었던 우리에게 뒤통수를 친 건 네가 먼저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아들은 뻔뻔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자격은 네가 스스로 버렸잖아. 아버지 진짜 너무하십니다. 고 씨는 더 이상 아들의 핑계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줄 테니 너희 살 집은 스스로 마련해서 나가라. 고 씨의 마지막 말은 아들의 자만과 의존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죠. 고 씨는 쓸쓸히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했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고통과 동시에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떡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움켜쥔 손은 차갑게 식었고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쩌다 이렇게 됐지? 며칠 전 아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돈이 큰 소리치며 자랑하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이 무리한 확장으로 결국 파산하면서 아들이 운영하던 매장도 문을 닫았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점점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린 아들은 고 씨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아들은 며칠 조사한 끝에 고 씨가 운영하는 떡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가게가 엄청난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떡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고소한 떡 냄새가 아들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잠시 어린 시절의 기억에 사로잡혔어요. 고 씨와 함께 떡 반죽을 배우던 그날들, 하지만 이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떡집 안은 저녁 시간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보는 가게의 번창한 모습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버지, 고 씨는 카운터에 서서 계산을 하던 중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 씨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기는 왜 왔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고 씨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뭘 깨달았다는 거야? 모든 걸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어머니 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고 씨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할 거라면 당장 돌아가.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떡집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물려받고 싶다. 네가 왜? 평생 떡을 싫어하던 놈 아니었냐? 그땐 제가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떡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고 씨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떡집을 물려받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때문이잖아. 맞지?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변하려고. 아들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고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마라. 그때 이후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제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듣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라.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떡집을 떠났습니다. 고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고 씨는 자신의 결정을 결코 가볍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떡집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은 그를 흐뭇하게 했습니다. 문 실장, 자네가 정말 수고가 많아. 가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보니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사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배웠던 것들이 다 좋은 밑바탕이 됐습니다. 문 실장이 워낙 성실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이제는 자네가 이 가게를 더 발전시킬 거라 믿는다. 문 실장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만든 디저트 메뉴도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이 떡 디저트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문 실장이 그런 건 참 잘 알아본단 말이지. 계속 잘 진행해봐. 며칠 후 고 씨는 아내와 집에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떡집이 잘 돌아가는 걸 보니 이제 정말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요. 마음이 놓이네요. 그렇지.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가게는 문 실장이 훌륭히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그들의 대화는 오랜 세월 동안 느껴왔던 고단함과 새롭게 펼쳐질 삶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를 먼저 갈까요? 저는 제주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라. 좋아. 오랜만에 바닷바람도 쐬고 한라산도 가보자. 한편 아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 씨와 고 씨 아내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의 전화는 자동으로 차단되었고 그 어떤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떡집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문 실장은 고 씨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가게를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사장님, 젊은 손님들이 떡 디저트 세트를 아주 좋아하네요. 새로운 메뉴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계속 그렇게 발전시켜봐. 이제 자네 시대니까. 고 씨는 문 실장이 이끄는 떡집이 점점 더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씨 부부는 집 앞 마당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 정도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야 우리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야. 앞으로는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씁시다. 그래요, 여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세월의 고난과 갈등을 뒤로하고 남은 재산을 본인들을 위해 쓰며 서로의 동반자로서 둘만의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고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뒷바라지 해준 엄마를 난방도 되지 않는 옷방에서 자게 해놓고 별일 아니라는 듯 얘기하는 아들이 정말 괘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 씨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분은 고 씨가 너무 과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잘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